이 책 게임 체인저 기본 소득에 대해 작가와의 만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수연입니다. 아, 처음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되게 여러 친구들이 나오는데, 왜 굳이 이름을 이렇게 다 특이하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이름이 좀 특별해서, 그래서 이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설정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모이는데, 그, 기본 소득이라고 이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가 들어가고, 본자가 들어가고, 소자가 들어가고, 득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뭐, 기가 들어가는 일은 뭘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럼 또 이어서 이제 뭐, 그 기후위기 문제라던가, 아니면 로봇 때문에 뭐, 일자리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소득 불평등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기본소득과 관련된 그런 사회적 문제고 현재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심 가질 사람이라는 거에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좀 더 이게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 그 주인공 이름을 정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독자인 수연님께서는 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너무 어색했는지 아니면 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지 오히려 이런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 저는 일단 이렇게 이름을 되게 어떤 문제에 연관지어서 특이하게 지었던 게 좀 기억에 잘 남기도 하고 그 인물들이 좀 더 자신의 입장처럼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질문으로 왜 굳이 막 VR 장소에서 가상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토의를 했나요? 네, 일단은 뭐 그 기본소득이라는 어떤 그런 세상이 현재 실현된 세상은 아니라는 점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꿈으로 처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처음 계획한 단계에서 그 편집자님께서 처음 원고를 좀 보내드렸더니 계획을 보내드렸더니 재밌게 잘 읽었는데 근데 설마 이거 나중에 뭐 꿈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라고 원래 내가 꿈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꿈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하는 바람에 한 방을 크게 먹어서 그럼 꿈이 아닌 뭘로 할까 하다가 또 이 책을 쓸 당시에 VR을 이렇게 선물 받아갖고 VR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VR 이야기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차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까운 미래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 해결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VR 이야기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도 초, 중 친구들도 VR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해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VR로 하면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VR 게임 이야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게임 용어 같은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게임하는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게임 관련된 용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워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퀘스트니 뭐 어떤 걸 뭐 이렇게 보상을 뭐 획득했다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제가 직접 해보고 뭐 쓴 게 아니어서 과연 자연스러웠는지 어색했는지 뭐 그런 점은 사실 좀 이렇게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 저도 게임을 잘 엄청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되게 퀘스트 막 보상 이런 것들도 되게 자,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명의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뭐 특별히 신경 쓴 캐릭터나 아니면 그 차별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강기후 같은 경우는 어떤 기후위기 문제였고 노보네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으로 인한 그 일자리 수별의 문제였고 지소유 같은 경우는 소득과 자살의 어떤 그런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극진왕 같은 경우는 어떤 가부장제에 따른 성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에게 처한 그 네 가지 문제인데 이 네 가지 문제는 뭐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 없이 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만나는 것 외에 그 바탕이 되는 그 공유부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유부는 아예 그냥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공유부에서 이제 기초하고 기반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히 또 어떤 캐릭터에 더 예정이 있냐라고 했을 때 공유부를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자체가 기본소득 활동가들이 뭐 만나는 어떤 그런 상황, 뭐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 설정을 함으로써 어쨌든 공유부와 함께 만났을 때 이런 기본소득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공유부 이야기, 공유부라는 캐릭터에 더 많은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그 수많은 인물 중에 특히 토머스 페인 할아버지님을 좀 그 토론 진행자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토머스 페인을 특별히 이제 한 까닭은 어, 뭐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누구로 갈 거냐라는 부분들에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이론적 체계라던가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제시한 분이 토머스 페인이라는 분이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그 토머스 페인이라는 분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이 분이 미국 독립혁명에도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복지제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혁신적이고 파격적이었던 그런 제안도 하였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토머스 페인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들도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토머스 페인이라는 인물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토머스 페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전기문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토머스 페인에 관한 그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미국 그런 자료를 이렇게 찾는데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막그 번역기를 열심히 돌려가면서 토머스 페인에 대해서 이제 인물 조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는 그 되게 여러 그 아이들이 조금 되게 한 입장을 가지면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의 경우도 되게 들어봤었는데 그 작가님의 생각으로는 좀 이 현재 사회를 조금 유지하면서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완전 급진적으로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게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 사회를 오히려 더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경우에,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못 벌게 되고, 돈을 못 벌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물건을 생산하지만 소비를 할 사람이 없으면, 살 사람이 없으면 그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결국은 화가 나고 뭐 도둑질을 한다던가 폭동을 일으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회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 로봇이 생산한 그런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불만을 이렇게 폭동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이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환경 위기와 마찬가지로 기후 환경 위기가 계속되어서는 지구에서 우리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후 환경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후 환경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라는 거를 실시하는 것 그 자체가 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수현님의 질문에 이제 제가 답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급진적이고 막 다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 점진적인 체제로 오히려 더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갑작스럽게 떠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작별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갑자기 꺼버리는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네, 뭐, 그 현실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VR 시장에서 있다가 어쨌든 뭐, VR을 이렇게 벗으면 어떤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VR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어쨌든 VR을 끝내는 이유들은 아까 뭐 부모님 돌아오셨다거나 뭐 등등 뭐 수업 시간이 끝났다거나 등등 뭐 그러한 이유도 이유일 거기 때문에 현실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또 이제 그 친구들이 나가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그냥 똑같이 그냥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변화를 줌으로써 읽는 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이유들도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막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당하는 그 외국인 분도 등장하고 그 역기를 들면서 춤을 추는 그런 분도 등장을 하는데 그 분들은 살짝 모두 있는 사례를 살짝 한 것인가? 네, 강기우 이야기에 나오는 그 섬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섬에 사는 그 역도 선수 이야기는 실제로 있는 역도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찾아보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실제 그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극등남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다문화 가정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또 이렇게 가족폭력에 희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해바라기 센터로 이제 피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결혼해서 이주해온 그런 여성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가족폭력에 시달리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 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다 실제로 있는 그런 이야기고 딱 하나 이제 그 지소유 이야기에서가 나오는 기억 전달자 이야기는 그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 속의 이야기 부분을 가져다가 썼기 때문에 그것만 사실이 아닌 이야기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끌어다 쓴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맨 이 페이지에 할아버지와 네 학생이 있는데 혹시 공유부를 제외하고 이분들만 그린 이유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그 공유부가 나오기 전에
공여부가 출연하기 전에 이제 각각의 문제를 지닌 아이들이 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머스 페인의 초청을 받아서 와서 이제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된다라고 이제 서로 상의하고 있는 장면이라서 요 의자가 하나 이제 비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그 토머스 페인이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유부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공유부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그런 모습을 사파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유부의 자리가 비어 있는 그런 상태들이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독수리 오영재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독수리 오영재 같은 경우가 각자 이제 있다가 5명이 이제 그 힘을 합체하면 그러면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진 인물로 변해서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만화 영화였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쨌든 독수리 오영재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 책 안에 나오는 용감한 다섯 형제 이야기라는 그 옛날 이야기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이제 각각의 재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서 이제 뭐 호랑이도 물리치고 뭐 외적도 물리치는 그런 옛날 이야기였는데 그런 것들처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다섯 친구로 이렇게 설정했는데 어쨌든 이 사파만 보면 아직 이제 공유부가 등장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여기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다 같은 옷을 입고, 가족 수도 같고, 그래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위해 감정 억제제를 먹고, 그래서, 어, 감정 억제제를 먹지 않고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 막 경찰들이 쫓아간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생각이 된 건가요? 네, 조금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다 사실 현실에 있어서 역사에 있었던 일들에 비해서 지금 수요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기억 전달자라는 아, 소설책입니다. 그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평등한 세상이 더 좋다,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이 힘드니 평등한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과연 평등한 세상이 좋기만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등한 세상이 또 갖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 고민하면서 그러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은 평등한 세상은 또 아니라면 뭐 우리가 어떤 세상이 돼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라는 그런 부호를 하는데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유부에 기반한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주지만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유부에 해당되는 부분만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머지 각 개개인이 노력이나 능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인정을 해서 그건 또 각 개개인이 갖는 걸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절충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는 공유부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수현님이 100개 벌고 내가 10개 벌었으면 수현님이 100개 갖고 내가 10개 갖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이제 평등한 사회라면 수현님이 100개 벌었고 내가 10개 벌었더라면 두 개 합해서 110개. 그럼 110개를 나눠서 하게 되면 55개, 55개 갖는 그런 형태로 이게 아예 평등하게 갖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수요님이 100개를 갖고 제가 10개를 가졌는데 만약에 그중에 50%는 만약에 공유부다. 라고 한다면 수현님이 말했던 100개 중에 50개를 내놓고 제가 했던 뭐 10개 중에 5개를 내놓고 그러면 이제 55개를 다시 반으로 나누면 27.5개 27.5개 그럼 수현님은 50개 더하기 20, 자기 거 50개에다가 27.5개가 돼서 77.5개를 갖는 거고 저는 5개에다가 27.5개를 하니까 32.5개를 갖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대 10이냐 둘 다 75, 75냐 55, 55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뭐다 다른 비율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완전 평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불평등한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책 같은 경우에서 그 이 다섯 친구가 그 평등함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자신의 일한 것만큼은 버는 격차가 있기 위해 세금을 5%에서 10%, 20% 이렇게까지 한 번에 올려서 법을 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서 50%까지 이제 뭐 공유부를 설정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현님이 뭘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수현님의 능력으로 순수한 능력으로 이룬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수현님이 어쨌든 그또 모두의 것 공유부를 이용한 것도 얼마큼인지라는 부분에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수치가 뭐 명확하게 계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낮은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좀 더 높여가는 그런 방식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갑자기 뭐 이렇게 높여버리면 예를 들면 뭐 100개를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50개를 내놔서 나눠갖고 뭐 50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게 되었을 경우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공유부를 뭐 5%, 10%, 100개 중에 5개를 내놓고 근데 그것도 5개를 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n분을 나누기 때문에 다시 일정 부분 다 자기한테 가져가는 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저항이 없고 그러면 또 순조롭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비율이 낮게 설정했고 점수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다섯 친구들이 스테이지를 성공하면서 그 무기를 얻게 되는데, 막 슬라임, 물총, 뭐 방방이 이런 것처럼 되게 우리 주위에 친숙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썼는데요. 그걸로 무기를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너무 무기라면 너무 이제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어서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어린 친구들이 읽는 동화책인데, 너무 폭력적인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폭력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배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슬라임이라던가, 물총 뭐 이라던가, 트램펠린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 초중학생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놀아봤던 그런 것들 하면 조금 더 이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 역시도 이제 한 가지로 하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직면했던 그런 문제마다 해결 방법이 조금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그 도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역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름 정하는 것만큼이나 요거 역시 이제 배치를 어떻게 그 도구를 할 것인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뭘 갖고 노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사를 좀 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여기에서 그 처음에는 내 친구가 먼저 각자의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공유부가 나오게 되는데 어 그냥 다섯 명의 이야기를 쫙 하지 않고 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기본 수익이라는 것들이 왜 나왔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로서 기본 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은 단지 현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의 기본 소득이 아니라 사실은
공유부의 바탕을 둔 각 사람들의 권리라는 점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해야 돼라는 것으로도 설득력이 있지만 그 이전에 공유부 바탕을 둔 기본소득은 우리의 모두의 권리인 거야라는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글 구성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그 공유부와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한 대에 섞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것들이 글의 구조상 더 명확해진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쓰시면서 되게 여러 사례를 조사하면서 좀 글 쓴, 자, 본인이 되게 느낀 처음과 다른 기분을 느낀 것이 있을까요? 사실을. 또 책을 이렇게 써 내려가면서 사실은 이제 제 17장에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별로 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간의 문제로 이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장에서 그 기본소득 얘기를 또 자칫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지구를 많이 개발해서 기본소득을 많이 받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후 강기후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탄소세를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러면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해야 그 기본소득을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또 이제 잘못 오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은 탄소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런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돈은 이제 탄소세 자체가 이제 나중에는 폐기되는 것들이 사실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우리 지구 안에 인간이란 존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도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햇빛이나 뭐 이런 공유부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 인간만의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지구 모두의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지구 모두의 것이라면 모두에게 엠브레를 나눠줘야지 인간들한테만 엠브레를 나눠주면 그건 역시 사실은 또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동식물들에게 기본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인간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개발을 해서 공유부를 바탕으로 나눠주고 비인간들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연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그래야 또 우리 이제 이 지구가 잘그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 조절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점은 제가 이제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인간 중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그 인간을 뛰어넘어서 비인간 존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무생물이거든. 그들 모두를 위한 어떤 그런 기본소득에 든다는 부분에서 제 생각이었던 그런 성장,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혹시 어, 본인이 되게 이 책을 쓰면서 독자들한테 좀 느끼게 하고 싶은 교훈을 잘 느꼈는지 살짝 궁금했던 그런 것이 있나요? 지금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뭔지를 좀 이렇게 친구들이 제대로 알았는지라는 부분들이 궁금하고 기본소득이 과연 이렇게 일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썼는데 독자들이 보기에 과연 그러한 해결책이 나름 가능성이 있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일지 그 점들이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라는 부분들을 어, 초등학교 청소년 독자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고 그들이 이제 어떤 기본소득을 지지해서 정말 지금 어린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살 때는 기본소득이 있는 그런 복지국가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고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문제는 뭐 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라는 어린 청소년들 본인들의 문제일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잘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과연 제대로 잘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읽었는지 뭐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자면, 일단 기본소득이 뭔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모르던 사례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기본소득이 이렇게 5가지의 큰 부류들로 나뉘어져서, 그거를 좀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배운 것 같고, 이 책을 그냥 이 책만으로도 좀 즐겁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요, 어, 여기에 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로봇들이 자신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좀 불평등을 갖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해결책을 방안해 보자면, 어, 로봇들에게 그 부가세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아, 처음에는 이제 로봇 자체를 만들지 말자, 로봇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미래 기술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산업혁명 초기 당시에 러다이 어떤 운동이라고 기계 파괴 운동이 보였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산업혁명 시대에 그 기계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간의 수공업 일자리를 없애는 그때의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과연 지금과 뭐가 다르냐 그때는 공장 기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로봇과 AI라는 것만 다르지만 일자리를 잡아먹는다는 점은 같았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일자리 그 기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어, 맞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그런 것들은 다 실패로 돌아갈 거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기계 문명을 더 넘어서서 로봇과 AI 문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대안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많이 얻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그 중에 일부분을 내어놓아서 그로 인해서 어쨌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본소득의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뭐 갯벌에서 이제 조개 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갯벌에다 만약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면 그 공장 때문에 이제 갯벌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 공장 지은 사람 다 공장 지을 거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갯벌에서 어, 해산물을 캐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고용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장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로봇이 그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에 대한 삶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의 총합이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고, 혹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 있을까요? 네, 어,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